클로드 코드 진짜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클로드 코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엔트로픽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한 달 넘게 클로드 코드 진짜로 망가져 있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말이죠, 올봄에 AI 코딩판에서 진짜 큰일들이 연달아 터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클로드 코드 품질이 한 달 넘게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동안 엔트로픽은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사용자들은 내가 이상한 건가? 토큰이 왜 이렇게 빨리 빠지지? 이러면서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런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5시간 쓸 수 있다는 쿼터가 단 19분 만에 다 떨어졌다. 한 프롬프트 보내는데 세션의 7%가 한 번에 사라진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GitHub 이슈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더 무서워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흐름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1월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요, 제목이 충격적이에요. 바이브 코딩이 오픈소스를 죽인다. 진짜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4월에는요, 기업가치 66억 달러짜리 바이브 코딩 플랫폼이 사용자 전체 소스코드를 48일 동안 외부에 노출시켰어요. 같은 주에 버셀이랑 비트워든 CLI까지 사고가 터졌고요. 여러분 이거 흘려보낼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매일 쓰는 도구들 얘기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야 같은 일을 안 당하는지 처음부터 다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클로드 코드 얘기부터 해볼게요. 엔트로픽이 4월 23일에 공식 포스트 모템을 올렸어요. 포스트 모템이 뭐냐면요, 사고 났을 때 쓰는 사후 분석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직접 우리가 망쳤습니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원인이 3개였대요. 첫 번째는 3월 4일에 추론 기본값을 하이에서 미디엄으로 낮춘 거예요. UI 반응 좀 빠르게 하려고 그랬다는데 복잡한 코딩 작업에서 갑자기 클로드가 멍청해진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진짜 결정타인데요. 3월 26일에 캐싱 패치를 했는데 원래는 세션 한 번에 한 번 메모리를 비워야 됐거든요. 근데 버그 때문에 매 턴마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드가 건망증 환자처럼 행동한 거죠. 방금 한 말도 기억 못하고요. 세 번째는 4월 16일에 응답 짧게 해, 이런 지시를 시스템 프롬프트에 추가를 했는데 이게 코딩 평가 점수를 3%나 떨어뜨려 버렸다는 거죠. 이 세 개가 동시에 작동하니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건요, 이걸 엔트로픽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스텔라 로렌츠라는 개발자가 직접 자기 세션 6,800개를 분석해서 이거 봐라, 너희 망가졌다, 이렇게 데이터를 들고 와서 들이밀고 나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황당한 일이 같은 시기에 있었어요. 4월 22일이었거든요. 엔트로픽이 갑자기 사전 공지도 없이 $20짜리 프로 플랜에서 클로드 코드를 빼버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100나 $200짜리 맥스 플랜에서만 클로드 코드를 쓸 수 있다는 거였죠. 이게 원래는 2% 유저한테만 적용되는 A/B 테스트였대요. 근데 공식 랜딩 페이지랑 문서가 전체 유저한테 업데이트 돼버리면서 전 세계 클로드 코드 유저가 다 보게 된 겁니다. 해커뉴스에 댓글이 400개가 넘게 달렸어요. 폭발한 거죠. 내가 프로 플랜 결제했는데 왜 갑자기 도구를 빼? 5배 가격 올리는 거랑 뭐가 다른 거냐? 뭐 이런 뉴스들로 도배가 됐죠. 이거 결국 몇 시간 만에 롤백 했습니다. 엔트로픽 그로스헤드가 X에서 직접 수습하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사용자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엔트로픽이 가격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가격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얘기를 해볼게요. 클로드 코드 한 회사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흐름 자체가 지금 욕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1월에 헝가리 경제학자 3명이 논문을 냈어요. 제목이 바이브 코딩이 오픈소스를 죽인다였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AI 에이전트 오픈소스 코드 가져다가 알아서 써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문서를 안 읽어요. 버그 리포트도 안 보내요. 커뮤니티에 기여도 안 해요. 근데 오픈소스라는 게요, 그렇게 굴러가는 거였잖아요. 사람들이 문서 읽고 버그 찾고 PR 보내고 이게 끊긴 겁니다. 지금 실제 데이터 보면요, 텔윈드 만든 아담 와탄이 말했습니다. 공식 문서 트래픽이 2023년 초 대비 40% 줄었고요. 수익은 80% 가까이 빠졌대요. 스택 오버플로우 활동은 챗 GPT 나온 6개월 안에 25%나 줄었습니다. 이건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예요. CURL 만든 다니엘 스탠베리는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닫아버렸어요. 왜냐면요,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버그 리포트가 전체의 20%를 넘었으니까 검토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라이브러리들이요, 이렇게 한두 명씩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AI 쓰지 말라는 거야, 쓰라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 당하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질 거예요. 슬롭 스커팅이라는 새로운 공격 기법이 있거든요. 원리가 뭐냐면요, AI한테 야 이거 만들어줘 하면 AI가
AI가 가끔 존재하지도 않는 라이브러리를 이름을 코드에 적어요. 환각이죠. 공격자들이 이 환각 패턴을 미리 학습하다가 없는 이름으로 진짜 악성 패키지를 npm이나 PIPI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같은 AI한테 같은 걸 시켰을 때 AI가 또 그 가짜 이름을 적어내고 자동으로 악성 패키지가 깔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허깅 스페이스 CLI라는 환각 패키지가요. 코드도 없고 리드미도 없는데 허깅 페이스 언노운 월드 3개월 만에 3만 번 다운로드가 됐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생성 코드의 20%가 존재하지 않는 패키지를 참조한대요. 5개 중에 1개라는 얘기죠. 그리고 4월에는 진짜 큰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러버블이라는 회사 아시죠? 바이브 코딩 플랫폼인데요. 기업 가치가 66억 달러예요. 이 회사가 API 결함으로 모든 유저의 소스 코드, 즉 DB 자격 증명, AI 채팅 내역을 48일 동안 외부에 그냥 노출을 시켜버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요. 보안 연구자가 버그 신고했더니 회사가 GitHub 이슈를 비공개로 돌려버렸어요. 덮으려고 했다는 거죠. 같은 주에 버셀이 컨텍스트 AI 통해서 침해당하고 비트워든 CLI는 클로드 커서 코덱스 자격 증명 노리는 공급망 공격을 당했어요. 업계에서는 이걸 바이브 코딩 보안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2026년 1분기에만 AI 코드 관련 CVE가 56건입니다. 2025년 1년치보다 3월 한 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의존성은 무조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AI가 임포트문 적어주면 그 패키지 이름을 npm이나 pypi에서 검색해보세요. 유지보수 활발한지, 다운로드 수 적당한지, 최근 업데이트는 있는지, 이거 5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초가 슬롭 스커팅 막아주는 기능인 거죠. 두 번째, 클로드미.md 파일을 잘 쓰세요.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팁이 있는데요. 클로드.md에 심플하게 고쳐 이런 식의 애매한 표현을 금지하라는 문구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클로드 코드가 대충 넘어가는 패턴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큰 모니터링 도구 깔아두세요. 갑자기 평소에 3배가 빠지면 지금 모델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작업 멈추고 기다리는 게 나아요. 3월 4월 사태처럼 한 달 동안 토큰 날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코드 리뷰는 절대 빼먹지 마세요. 바이브 코딩의 진짜 정의가 뭐냐면요. 서양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코드 리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좁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AI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발로 진행하자라고 넓게 쓰이고 있잖아요. 이 차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AI가 만든 코드를 단 한 줄도 안 보고 머지해버리면 그건 진짜 바이브 코딩이고 그게 사고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방금 본 러버블 사고도 그렇고요. 바이브 코딩 앱 200개 분석한 연구에서 91.5%가 환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0개 중 9개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데요. AI가 짜준 코드 시간 10배 빨라졌으면 그 중에 30분은 리뷰에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봄 AI 코딩판의 3가지가 동시에 터졌어요. 하나, 클로드 코드 자체가 한 달 동안 망가져 있었고 엔트로픽이 침묵하다가 결국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둘, 바이브 코딩이라는 트렌드 자체가 오픈소스 생태계를 갉아먹는다는 실증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셋, AI 환각을 노리는 새로운 공격 기법과 함께 바이브 코딩 플랫폼에서 대형 보안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우전성 직접 확인하기, 클로드.md로 가드레일 만들기, 그리고 무조건 리뷰하기. 이게 2026년 봄 현재 진짜 정확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3월 4일에 클로드 코드 갑자기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바이브 코딩 쓰면서 이건 좀 위험한데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같이 정보 모으면 다음 사태도 같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AI 코딩 관련 깊은 분석 영상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진짜 큰 힘이 됩니다.